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가격과 세부 스펙, 다양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확한 어, 출시 일정 그리고 제품이죠. 자동차 이 액티언에 대한 나머지 추가 사항은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12일 날 지금 달력봤습니다. 정확히 공개가 되니까 오늘 내용을 근거로 그 토대로 오늘 내용 정확한 거니까 이제 확실한 정보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액티언을 구입하신다면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정보 받아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드리는 내용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액티언 케이지 모빌리티입니다. 예전 이름 쌍용 자동차고 우리 형님 누님들 아직 케이지 모빌리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KGM은 쌍용 자동차다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쪽으로 여러모로 상당히 수려하고 그리고 좀 역대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페에 대한 명칭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격 금방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뒤에서 지금 항의가 들어오네요. 자, 쿠페는 기본적으로 수려한 디자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뒤에가 싹 떨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투도어 쿠페 해갖고 승용차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포도어 쿠페를 비롯해서 SUV도 쿠페 형태로 뒤가 아주 날렵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쿠페의 기원부터 말씀드리고 정보 드릴게요. 쿠페의 기원은 아주 옛날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이 마차가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열도 있고 2열도 있고 앞에 마부도 앉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예 그냥 개인용으로 뒤에 딱 잘라놔서 전투용으로도 쓰고 스포츠 개인 용도로 쓰는 용도가 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페가 탄생이 돼서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뒤가 수려하게 깔끔하게 날렵하게 떨어진 것을 쿠페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언은요 SUV가 아닌 SUC가 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쿠페라고 명칭을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자, 사진 속에 미리 공개됐던 이 미쉐린 타이어 실제로 장착돼서 판매되는 걸 오늘 확인을 했네요. 자, 뒷모습도 수려하죠. 건곤 감리 태극기 의미하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있잖아요. 이게 태극기에 이런 의미. 그리고 분할되어 있는 요 등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다크한 테더링도 굉장히 독창적으로 보입니다. 실내 모습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준비가 됐습니다. 짜잔, 공개하겠습니다. 발빠른 분들은 이제 동호회라는데 보셨겠지만 참 이 영상은 무편집으로 그냥 갈게요. 바로 시간상. 자, 일단 모든 기본적인 어떤 안전사항은 다 넣었대요. 그리고 이 트림은 S7 등급과 S9 등급 두 가지로 심플하게 두 등급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S7 등급 같은 경우는 3,395만원, 그리고 S9 등급 같은 경우는 3,649만원입니다. 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게요. 그랑 콜레오스가 르노 콜레오스라고 하죠. 가격 공개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3,495만원입니다. 액티언 S7 두 개밖에 없지만 깡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얘에 비하면은 어쨌든 기본 등급이 그랑 콜레오스보단 저렴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랑 콜레오스가 3,777만원입니다. 빨리 얘기하니까 좀 버벅대죠. 죄송합니다. 3,777만원. 근데 얘는 액티언 S9 풀옵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3,64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린 건 맞아요. 콜레오스가 사실 산타페랑 소렌토를 타겟으로 나온 건데, 그렇다면 산타페는 얼마냐? 산타페 가솔린 같은 경우는 3,546만원부터 4,596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훨씬 쌉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액티언이 말이죠. 그럼 소렌토는 얼마냐? 소렌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3,679만원부터 4,598만원입니다. 훨씬 액티언이 저렴합니다. 가솔린 모델은 3,506만원부터 여기 조금 액티언 S9 등급이 조금 겹치긴 하죠. 어쨌든 3,649만원에서 소렌토 가솔린 3,506만원, 그러면 소렌토 가솔린이 조금 더 싼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죠? 근데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하게 되면 4,425만원까지 올라가니까 가격적인 측면은 어쨌든 액티언이 최고 저렴하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차량별로 정리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된 파일로 또 다음 방송에서 좀 제공을 할게요. 일단 S7 등급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편의사항과 안전사항 그리고 고급사양까지 모두 갖췄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트림이라고 합니다. 12.3인치 계기판입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니까 굳이 뭐 센터 들리시든 뭐 옛날처럼 과거처럼 USB 빼갖고 메모리 카드 빼서 컴퓨터 연결해서 업데이트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힐 20인치가 들어갑니다. 기본 S7이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어는 기본적으로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20인치 힐 앞에서 본 사진이 맞다라는 겁니다. 바디 컬러 힐 아치 그러니까 휠 아치 아까 보면 컬러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도어 가니쉬, 유틸리티 루프렉,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8개 에어백, 긴급 제동 보조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전후방 주차 보조 경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LED 리어 콤비 램프, 스마트 키, 디지털 키, NFC 카드 포함되어 있고요. 크리스털 토글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 천연 가죽 퀄팅 시트, 행거 타입 헤드레스트, 머리 목받침, 등받이 뒤통수, 어쨌든 머리 받침대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동승석 전동 시트. 그래서 시트가 정말 편하게 나옵니다. 럼버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 좀 보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석 히팅 시트 1, 2열 다 그냥 열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1열에만 통풍 시트 들어갔다고 합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러니 가격이 토레스에 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가죽 커버 투 스포크 D컷 스티어링 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드 열선 스티어링 휠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있고요. 이중 접합 솔라 컨트롤 차음 글라스 이중 접합입니다. 이거 제가 매장 가서 바로 확인할게요. 1열 도어만 2열은 아닌가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운전석에서는 조용하겠네요. 그죠? 조수석에서 조용하겠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2열 롤러 블라인드 2열 에어벤트 ETCS 그리고 ECM 룸밀러 눈부심하고 하이패스 적용됐다는 거죠. 휴대폰 무선 충전기 USB-C 타입 단자 1열 2개, 2열 2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 기본 더하기 풀옵션은 어떻게 됐냐? 일단 최고급 편의사항 안전사양을 보강한 하이엔드 트림이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고 킥모션 센서 스마트 키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할 수 있고요. 테일게이트 실내 문 열림 버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버튼 토레스가 있었는데 그대로 종속시킨 것 같습니다.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360도 뷰 작동이 되고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주행하면서 슬슬 가면 이제 밑에를 읽어서 아래 하부 볼 수 있는 뷰를 얘기합니다. 주행 중 후방 뷰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다른 말로 서라운드 뷰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보조 후측방 경고 사각시대 알림이 되는 거고요.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기능이 함께 연동돼서 후측방 접근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안전 하차 경고해서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뭐 차가 접근해. 그러면 띠띠띠띠 그러면서 문을 못 열게 하거나 경고를 울리는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렁크 요걸로 조금 구분을 지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열게 시키는 거를 사실 애프터마켓 밖에 나와서 하면 돈 들고 막 요 정도 가격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그러니까 요런 거 다 포함을 시키면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사실 때 S9 등급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사양만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고 실내 내장재에 보면은 이렇게 총 3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좀 선명하지는 않은데 지금 공개된 사항으로 일단 보여드리면 블랙 인테리어, 카멜 베이지 투톤, 그리고 블랙 레드 투톤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천연 가죽이고요. 천연 가죽 틸팅 시트 이렇게 뭔가 얘만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조랑 이 패턴 느낌을 조금 고급스럽게 상부 쪽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블랙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카본 패턴 그레이가 들어가고 블랙우드 패턴 가니쉬 SUS 몰딩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컬러 들어가지만 패턴에 대한 어떤 색감을 이렇게 매칭을 잘 시켜놨다고 보여지지만 블랙 레드 투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카본 패턴이 들어갑니다.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연령대부터는 이제 무조건 블랙하고
형님 누님들 세대를 가거나 여성분들은 또 오히려 베이지 투톤, 카라멜색 이렇게 기억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좀 이렇게 구입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외장 컬러입니다. 원톤과 투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게 됩니다. 원톤, 투톤. 원톤, 투톤이 여기 또 없네. 자, 원톤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사진상으로 잘 이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실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상부의 차이인가, 뭐 하부의 차이인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포인트의 어떤 부분적인 컬러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일단 로얄 카퍼, 라떼 그레이지, 그랜드 화이트, 아이언 메탈, 포레스트 그린, 요거 인기 좀 많겠다. 댄디 블루,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스페이스 블랙으로 도로상에서 한번 포착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메인 컬러가 로얄 카퍼 컬러인 만큼 요 컬러를 조금 실물을 많이 갖다 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갈 천안 동남대리점에서는 아마 제가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의 취향일 수도 있고 무조건 그랜드 화이트 갖다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고로도 판매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고로 가장 잘 팔리는 컬러는 알죠? 화이트랑 스페이스 블랙.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이 투톤과 원톤에 대한 범위가 어떤 차이인지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네. 어쨌든 찾았다. 요 화이트 보니까 찾았다. 천장이군요. 지붕에 대한 컬러를 보고 찾았습니다. 그쵸? 아까 좀 예상했던 거. 투톤이 이쁘긴 하다. 그죠? 투톤이 이쁘긴 합니다. 그래서 투톤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고 나니까 투톤과 원톤에 대한 범위를 제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차량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4740 스포티지 이상급입니다.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확실히 소렌토 산타페 겨냥해서 나온 차량은 맞네요. 이렇게 또 알게 됩니다. 구동 방식은 일단 제일 중요하죠. 2륜 구동과 4륜 구동이 있습니다. 근데 4륜이 아니라 AWD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따로 4WD가 적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독립식으로 디퍼런셜을 또 이렇게 수동적으로 채택하기는 좀 어려운 건 있죠. 일단 토크가 28.6 토크고 최대 마력이 170마력입니다. 토레스랑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향상은 됐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기량은 1497, 1500cc 맞습니다. 그리고 현가장치 서스펜션이 맥버스 스트럭과 멀티링크를 전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은 좋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예상을 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연료 탱크가 50리터 조금 작네요. 이건 좀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리터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많이 자주 주의를 좀 안 할 것 같은데 뭐 연비가 좀 좋은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복합 연비가 11 나오네요. 그죠? 사륜은 10.1 나오고 고속도로는 12.5 이렇게 뭐 사륜과 이륜에 대한 차이점을 또 쭉 보시면 느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친구는 내연기관과 뭐 전기에 대한 거 하이브리드 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막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전폭은 1910으로 비교적 우람한 크기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길이는 4740이고 높이는 1680이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차가 생각보다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축간의 거리는 2680. 야, 이거 토레스랑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게 비교된 게 있었네요. 제가 일부러는 아닌데 그런 건 의도치 않게 힘들게 얘기했네요. 그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쉽겠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투싼, 스포티지, 액티언, 소렌토 여기 뭐 산타페도 더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 보시면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큽니다. 전장의 총 길이가 소렌토보다는 작아요. 근데 아마 그 축간의 이 차 폭이 좀 넓어서 좀 커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전폭에 대한 범위가 소렌토보다는 넓어 보이잖아요. 어깨가 넓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 헤드룸을 좀 높게 처리한 범위가 됩니다. 소렌토 큰 차량인데 신형으로 가면서 구형보다는 좀 작아지는 느낌 또한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휠베이스의 어떤 길이가 좀 짧아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외형의 어떤 덩치는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별로 한번 정리를 좀 아까 보여드렸고, 좀 이미지가 좀 깨지긴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완전 폴딩은 안 되지만 이 러기지 보드 활용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상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공을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은 편집 없이 제가 무편집으로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드려서 바로 올릴 영상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2024년도 8월 8일 제가 이렇게 저녁 때 녹화해서 바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주간 주행 등 뒤에 후면에 이렇게 스탑 램프라는 이거 정지 등이, 브레이크 등을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고요. 여기도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LED 포지셔닝 램프 가니쉬에서 수평형 센터 가니쉬 액티언 레터링과 직선형 스탑 램프를 적용을 해서 액티언에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고 합니다. 테일핀 에어로 스포일러,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코란도랑 종속돼서 같이 적용시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독특하긴 하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래서 하부로 되어 있고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따라락 따라락 들어올 것 같습니다. 후진등 매우 밝고요. 리플렉터까지 이렇게 브레이크 등까지 연동이 됩니다. 자, 신규 엠블렘이 적용됐습니다. 다크 크롬 소재의 KGM 신규 엠블럼을 적용해서 후면부 고급감을 상당히 강조를 시켰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딱 떨어져서 지금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실내는 이렇게 스웨이드 요거 특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인테리어 사양 같은 경우는 SUS 컬러 몰딩 라인이 들어갑니다. 카본 패턴 크레인, 그리고 블랙 우드 패턴 가니시 들어가고요. 이렇게 몇 가지 컬러별로 서로 다른 느낌 또한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의 느낌이 이렇게 되는데 안개등이 무엇보다도 매우 밝고 화사한 불빛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두 다 LED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형님 누님들이 옛날 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구 나간다고 그러잖아. 뭐 일본말로 뭐 다마 그러시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보증기간 내에 그런 일도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도 거의 고장은 안 납니다. 요즘 차 기준으로. 자, 전면부의 특징은요. 수평형 LED 주간등 DRL을 적용을 했고요. 전면부를 수평으로 가로지르고 공공간임 태극기의 어떤 다양한 패턴들을 적용을 해서 그죠? 들어가죠. 이렇게 3, 4, 6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요. 형상을 DRL이 더해져서 날렵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하이테크 이미지를 구현했고요. 웰컴, 굿바이 라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도 잠금 혹은 잠금 해제 시 점등되는 웰컴, 굿바이 라이트 기능으로 운전자에게 감성적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고요. 프론트 트레이, 이렇게 요거 수납 커버가 있죠. 토레스는 커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컵홀더입니다. 대용량이고 언더 트레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수납함이 또 존재를 합니다. 패들 시프트 존재하게 되겠고요.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겨울에 좋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쓸 때 좋고요. 플러스 꾹 당기면 다시 자동 모드로 들어가고. 자, 앞으로 KG 모빌리티의 모든 전차종은 다 이걸로 바뀝니다. 크리스털 토글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입니다. 토글 스위치, 토글 버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속 응답성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고 되게 빠릅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D에는 꼭 거쳐서 간다는 건데 이거 안 가는 차 없지만 이게 유독 강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액티언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의 시인성도 좋고요. 크리스탈입니다. 지금 현재 토레스는 크리스탈은 아니죠.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4등식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적용해서 주야간의 시야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프론트 범퍼 보시면 굉장히 우람하고 약간 아이언맨 이미지를 좀 볼 법한 느낌 또한 자아냅니다. 자, 그리고 2열에는요. 대용량 컵홀더 존재하고 리어 좌석 보관 2열에 이렇게 보관함이 있습니다. 토레스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시트 백포켓 여기 핸드폰 넣고 뭐 하라고 하는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있으면 좋죠. 자, 그리고 1열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2열에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가운데 빼고 말이죠. 2열에 시트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32.5도까지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편하겠네요. 자, 그리고 1열에 이중 접합 글라스, 아까 말씀드렸던 차암 글라스가 들어가서 외부 소음 밖에서 빵빵 클락션 울리면 조금 덜 들리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이 선호하시는 어떤 다양한 사양들을 이렇게 대거 적용했던 범위가 되고 OTA라고 해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스마트키 갖고 킥모션 하면은 트렁크 열리는 거, 이거 최고 S9 등급. 그리고 이 미쉐린 타이어 적용됐다는 건 이건 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박수. 자, 그리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요거는 지금
토레스에서 볼 법한 그 친구인데, 일단 계기판 자체는 12.3인치 동일하게 더하기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들어가서 터치되고 활용도 좋고 시인성 좋은 것을 적용했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USB-C 타입 단자 이렇게 1열에 2개, 2열에 2개 들어갔고, 오토 클로징, 이건 뭐냐면 소프트 클로징이 아닙니다. 문 자동으로 닫아주는 게 되는데, 도어를 물리적으로 닫는 게 아니라 얘는 운전 하시는 분 아니면 탑승자 누구라도 스마트 키를 갖고 멀리 떨어지면 설정에 따라서 문이 잠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후석 취침 모드 적용을 시켰네요. 그래서 오디오를 듣거나 이럴 때 뒤에 소리를 꺼주는 기능이 됩니다. 자, 실내에서도 이렇게 테일게이트 문을 열 수 있게끔 버튼이 적용됐고요. 2열의 롤러 블라인드 여기 쭉 빼서 사용하고 다시 넣어놓고 되고, 열선 핸들 그리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는 룸밀러, 2열의 에어 벤트 이렇게 송풍구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왜 강조했냐면요, 수출형 모델 막 일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없는 차들 많습니다. 해외 모델 같은 경우 없는 경우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쭉 사셨고 한국 차만 타신 분들은 이걸 뭐 특징이라고 써 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외국 수출형에는 없는 차량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SUS 도어 스커프 이렇게 크롬 스테인레스 뭐 이런 거 적용되어 있고, 무적 감지 와이퍼, 비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 그리고 틸팅 텔레스코픽 스톨 힐이 돼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도 적용이 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요, 총 3가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윈터라고 해서 눈길 빙판길 최적화되는 모드를 3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가 아니죠, 대화면이 적용됐고,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적용돼서 운전할 때, 주차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키, 핸드폰 설정하거나 이렇게 NFC 카드를 지갑에 넣거나 스마트 키 드리니까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되고, 스마트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이렇게 시동 걸고 문을 열 수 있는 범위가 또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스마트 키는 항상 갖고 있어야죠, 그죠? 안전상. 이렇게 오토 도어 개폐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대거 탑재가 됐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되고 이렇게 업데이트 알림, 시스템 업데이트. 자, 그리고 핸들에 이거 궁금하셨죠? 단축 버튼이 성립이 됐습니다. 투 스포크 디커 스티어링 힐에는 이렇게 오토홀드 비롯해 갖고 몇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내비게이션 바로가기, 통화 기능, 디스플레이 파워 온오프, 분할화면 온오프, 스마트 파워 게이트, 트렁크 열 수 있는 것들, 운전자 부주의 경고, 3D 어라운드 뷰, 폰 프로젝션, 후석 취침, 오토홀드, 앰비언트 설정, 드라이브 모드, ISG, 미디어 공조까지 이 즐겨찾기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유용하겠네요, 그죠? 왜냐면 운전할 때 이거 터치하는 게 위험하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1열만 전동식 힘센 8웨이, 2웨이 럼버 서포트 적용해 갖고 이렇게 되고, 요출 지지대 들어갔습니다. 요출 지지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꼭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허리 안 아프도 필요하죠. 그 밖에 인포콘 적용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제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보를 한번 제공합니다.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존의 토레스 차주님들도 유심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쨌든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 따라가는 이 기능인데 조금 상향을 시켰대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어떤 반절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보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티는 안 나게 많이 잘 개입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대거 탑재해서 어쨌든 제네시스 이상급으로 들어갔다는, 제가 썸네일 썼었는데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듀얼 존 프로토 듀얼 음악 들어가고, 애프터블로우 이거는 시동 딱 끄고 우리 보통 에어컨 냄새 나잖아요. 그거 송풍 막 돌려주면 송풍구 라인에 습기 탄 거 다 말려주는 기능이 그냥 얘가 기본으로 넣네요, 그죠? 그래서 시동 끈 후 30분이 지나면 블로우 모터가 자동으로 혼자 지금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시동 분명히 끄고 왔는데 이게 혼자 돌아가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 기능이 막 개입되고, 트렁크 공간 확인하시고요. 러기지 공간은 타사 SUV 공간 대비 뛰어난 넉넉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1568리터, 이거 유럽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 원래 공식적으로는 1800리터가 넘습니다. 2열 폴딩하고 뭐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또 보여주는 거니까 실내 공간은 제가 조만간에 영상으로 바로 다음 주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크리스탈로 바뀐 게 조그맣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코딱지만큼밖에 안 들어갔지만 더 많이 들어가서 크리스탈 BMW 못지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편집으로 영상을 지금 제가 액티언에 대한 정보 제공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한번 더 제공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3,395만원부터 시작돼서 3,649만원 두 가지 등급 S7과 S9이 있다. 이것은 액티언에 대한 가격이 오늘 공지됐다 라고 하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빠른 정보 제공했고요. 또 추가 정보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자, 들어주시고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